안녕하세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증거일 것입니다. 학폭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 아무렇게나 수집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CCTV입니다. 증거하면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CCTV이겠죠. CCTV는 사건 당시 상황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집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CCTV가 있다고 해도 확보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보관 기간도 있거니와 학교 CCTV는 연락부터 난항입니다. 어쨌든 CCTV 증거가 있다면 학교나 학교의 관리자에게 연락을 요청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한 보존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CCTV는 당장 당사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영상 부분 보존 요청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CCTV는 교육청에 조사 요청을 할 수 있고 학교 및 학교의 장소에서 CCTV 확보는 증거 보존 시청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격자 진술입니다. CCTV가 없을 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목격자의 진술이죠. 직접 그 상황을 본 친구가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친구들끼리 나누는 대화, 카톡, 녹취 등 모두 가능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꼭 그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친구들끼리는 대면하는 시간만큼 핸드폰과 컴퓨터로의 소통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우 많을 뿐더러 이에 따라 캡처 화면이나 친구들끼리 나누는 채팅 메시지도 확보기에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선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당한 당시의 캡처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삭제를 하면 내 것에서도 그 메시지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차지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폭위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포렌식 등 강제성 있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화자가 잘 보이게 날짜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당 대화 내용의 흐름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떤 딱 그 지점만이 캡처되거나 편집된 것들은 유리한 증거로 온전히 쓰여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만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제출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내가 제출한 메시지와 상대가 제출한 메시지가 다르면 더욱 우리의 진술과 증거는 힘을 잃게 됩니다. 녹음입니다. 사건 당시 만약 녹음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녹음은 서로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증거로 채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화의 참여자인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사건 당시에 갑자기 그 상황을 녹음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통화 녹음 등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진단서도 굉장히 확실한 증거죠. 신체적 피해를 입은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가 되고요. 심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들도 증거가 됩니다. 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위나 이런 것들이 상담 내용에 드러나도록 준비해 주시고 신체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증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학폭을 당했을 때 심정이 담겨있는 일기장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기장은 한 번에 다 쓸 수가 있어서 신빙성을 위해서는 SNS 같은 곳에 비공개 계정으로 일기를 써두는 것도 좋습니다. 날짜가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상담을 했던 일들이 있다면 상담 내역이나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고충을 토로했던 메시지 등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를 수집했다면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는데요. 내가 신고하는 내용, 신고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증거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은 증거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증거를 보통 심의 당일 오전에 검토하게 되고 심의 사안이 하나가 아닌 만큼 주장하는 바가 정확히 드러날 수 있는 증거 위주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제출했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증거 판별에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폭 증거 제대로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거가 없다고 낙심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예상하지 못한 것들도 의외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폭 심의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청소년 보호구역은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